지금부터 우리 정우님 오사카 4박 5일 일정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절대 뭐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그 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관심을 갖게 돼서, 그리고 첫 출장을 이제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가기 전에도 제가 뭐 웨비나를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만큼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막상 갔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온 게 조금 사실 가기 전이랑 갔다 온 후랑 조금 많이 달라져서 그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하겠다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다들 그 꽤나 어, 진입을 이미 생각을 하시고 꽤나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던 어떤 느낌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가서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그 모리하우스 사장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모리하우스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그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 이제 그 저희 카페명으로 이제 마지막 천사님인데요. 그 두 분을 이제 따로 만나 뵙고 이제 어, 뭐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제 왔는데요. 어, 저희는 일단 어, 제가 지금 결혼을 작년에 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호스텔업을 계속 준비하면서 1년간 부동산을 계속 알아봤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그, 제가 일단 말 시작하기 전에 제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돼서, 모리하우스 사장님은 그 유튜브를 보고서 제가 이제 따로 연락을 아예 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저도 모리아우스 사장님이랑 도쿄박 사장님 이렇게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모리아우스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다 보니까 어 카톡 이제 바쁘셔갖고 카톡으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아예 가는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진 이슈도 있고 뭐 태풍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가기 며칠 전까지도 막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 이제 모리아우스 사장님을 첫날에 이제 가자마자 저희가 한 5시쯤에 오후 5시쯤에 도착했는데 숙소 도착하니까 한 8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리아우스 사장님 그 유튜브 보시면은 모리아우스 사장님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술집이 있는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서 이제 어 술을 이제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무려 사장님이랑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이제 직원분 이제 친하신 동생분 같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같이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은 모리아 사장님은 직접 운영을 이제 그쪽에서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그때 듣기로는 9년 차, 네, 지금 9년 차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영주권 신청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렇지만 지금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원격 운영을 생각하고서 지금 해외 에어비앤비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건데 어, 이 모리아 사장님이랑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은 이제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모리아 사장님한테 이제 여쭤봤던 거는 음,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해서 이제 질문했는데, 일단 모래 사장님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이제 시작한 케이스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를 거기서 운영하시게 돼서, 그 우리처럼 처음부터 지금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일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친구들 방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돈이 조금 되네 싶어서 이제 시작하시게 된 케이스인데, 그 일단은 모리아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들 이제 법인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와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거는 와서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법인을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류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법인은 최대한 안 만들 수 있으면 좋다. 야, 최대한 늦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면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서 다른 비자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이 있고서 운영을 하는 게 확실히 이제 좀 세금 면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도 이제 저기 뭐냐, 그 4대 보험처럼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제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좀 늦게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방법이,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어쨌든 시작할 때 1년 정도는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와서 살 계획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러면은 유학 비자로 아예 와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유학 비자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일본어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일본어를 이제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1년 동안 유학, 그 언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언어 배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어학당이죠. 예. 어학당을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이제 학교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도 또 다녀야겠고, 그러면은 저도 그걸로 인한 비자가 나오고, 그 체류 비자가 있으면은 이제 법인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비자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와이프도 어 그 유학생, 제가 유학생이면은 같이 가족 비자를 이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1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이셨는데, 그 이제 일본에서 하려고 왔다가 뭐 음식부터 해가지고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렇게 경험을 유학 비자로 하면서 언어도 좀 배우고, 경험을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조금 돌리면서 한두 개 정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중에 법인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인은 나중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가 아니라 안 만드는 게 좋다라고 세금을 많이 내시나 봐요. 그래서 그래갖고 네,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리아 사장님께서는 그 저랑 대화하는 그 시간에도 계속 이제 본인이 이제 CS를 계속 하세요. 이제 카톡으로, 카톡이랑 이제 뭐 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방수가 꽤 되거든요. 그 지금 운영하시는 것만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30개 이상은 이제 하시는데, 그거를 직접 다 밤 12시가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응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어쨌든 궁극적인 저의 목표는 원격이라, 저는 일본에 아예 살 생각은 아니고, 지금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서 회사를 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저는 빠져나올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원격이라는 거에 대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리아 사장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마지막 천사님인데 어 이분한테 꽤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대화를 한 5시간, 6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잠깐 해놨는데 그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은 원격으로 하는 거 운영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는데 뭐 그렇다고 모리아 사장님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은 그 사업을 그 지금 이 에어비앤비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셔서 지금 거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거에는 그 직원들을 이제 통해서 거의 이제 몸은 거기 계시지만 원격으로 이제 반원격으로 하시는 이제 느낌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초반에 여기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와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리아 사장님이랑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 이제 둘 다 그 가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숙소에 가서 이제 묵었었어요. 묵었었는데 체크인 오사카 모리아 사장님도 물론 좋았지만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이 되게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숙소가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딱 이제 가시면은 혹시나 가시게 되면은 아실 건데 저는 오사카 다시 가면 여기를 다시 갈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래도 사장님 만나는데 사장님네 숙소 가야지 하고서 간 건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지금 본인께서 당신께서 계속 뭐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뭐 직접 가서 청소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퀄리티를 이제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떤 숙소 운영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좀 까다롭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이제 좀 제가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상태 그렇게 좋지 않아도 유럽 애들은 그냥 와서 막 자고 하잖아. 뭐 신경 안 쓰고 안 쓰는 애들로 받으면 되지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은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신경을 많이 어떤 치안이나 청소 면에서 신경을 되게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시고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해 주신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2, 3층짜리 그 작은 건물을 그 예를 들어 지금 오사카니까 이제 도톤보리 남바 그 메인 지역 말고 거기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금 이제 사이드로 벗어난 지역에 2, 3층짜리 작은 건물을 한 3억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정도의 매수해서 그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이제 당신이 생각할 때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부동산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이렇게 투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제 자기가 거기서 운영을 이제 할 목적이 있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어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원했던 이제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일본에 살아본 적도 없고 한데 이제 3억을 들여서 건물을 거기다가 사버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저도 이제 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뭐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법인 설립이나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다들 아시는 법인 설립,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설립인데 이제 법인 설립에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거랑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비자라는 거는 이제 4개월짜리 경영관리 비자를 이제 내주는데 그거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 이상 잔고가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500만 엔이면은 5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경영관리 비자 4개월을 받고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년짜리로 정식 이제 경영 비자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 다들 여기까지는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것도 어, 네, 다른 그 행정사님 통해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됐었는데 근데 이게 어, 얘기하신 게 경영관리 비자를 받고서 법인 설립을 하는 거는 일단 5천만 원의 돈을 이제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신뢰 기반 사회인데 그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담보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담보가 있어도 담보가 있다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신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고서 은행을 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준대요. 1,0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빌려주고 그거를 잘 갚나 안 갚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잘 갚으면은 그 다음엔 또 한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그게 이렇게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건물 계약하는 경우도 건물 이제 매물을 우리가 이제 건물주랑 일본은 지금 어 부동산이 집주인이랑 그 세입자가 있으면은 그 중간에 회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관리회사랑 이제 보증회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일반 세입자들은 관리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건물주와 소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와 우리나라처럼 건물주와 저희 세입자가 다이렉트로 뭐 만나가지고 아이 뭐 깎아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제 부동산 저기가 그래서 이 관리회사에서 세입자가 나 이 건물 들어오고 싶어요 하면은 그 관리회사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을 받아도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인이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이제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레이킹 시키킹 뭐 어, 아시겠지만 그 보증금이라는 원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 월세 3개월 정도의 돈을 이제 먼저 이제 주는데 그것도 나올 때는 그 전체 돈을 못 받고 나온다고 이제 일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 60% 일반 일본인 세입자가 60% 정도만 받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사람들은 집이 아무래도 이제 노후가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판이 하나 뜯어진 거 가지고도 이제 그 받았던 돈에서 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돈을 못 받고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 그래서 원래 못 받고 나오는 거 예전에 그거 가지고 또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나 다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가 뭐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짜리였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러면은 나올 때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사례가 되게 많았대요. 그 유학생들이.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일본 그
임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한테는 그 조금 더 돈을 보증금 개념으로 많이 받게 이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계약함에 있어서 외국인이면은 어떤 잣대를 더 높이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뢰가 이제 신뢰가 이제 쌓인다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경영관리지 비자를 받고 5천만 원을 가지고 경영관리 비자를 받고 하는 게 최소한 어 그 건물 계약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대출 받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업할 때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본다면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이제 1 차적으로 해 주셨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영관리 비자가 똑같이 법인 설립인데 경영관리 비자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인제 그 5천만 원은 경영관리 비자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경영관리 비자를 안 받게 되면 인제 5천만 원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투자금이 얼마든 상관은 없어집니다. 뭐 1,000 원이어도 되고 10,000 원이어도 되는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내 명의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법인을 만들려면 이제 사무실 그 주소지가 필요한데 그 사무실 주소지를 인제 빌려야 됩니다. 네. 그 빌려주는 곳을 인제 찾는 거는 인제 어렵지는 않으실 건데 그리고 저는 움직일 때 인제 관광 비자로 움직여야 되죠. 관광 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인 친구가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개월 있다가 2박 3일 어디 필리핀 갔다가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무기한 연장이 됐었는데 일본은 그게 180 일, 180 일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0 일을 넘어서는 어 좀 들어오는데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인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10일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인제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막는 게 그 입국 심사할 때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뭐 어쨌든 네. 잠시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소를 인제 빌려야 되는 좀 문제가 있고 관광 비자로 움직여야 되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 자본금이 인제 5천만 엔 하는 거 아니니까 대출도 인제 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매물 일반 인제 맨션 같은 경우는 말고 예를 들어 쪼끔 좋은 건물을 계약을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인제 부실 회사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인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사업을 장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제 원격으로 좀 하시거나 어 짧게 장기간으로 사업할 생각이 아니고 짧게 할 생각이라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인제 얘기를 좀 해 주셨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저는 처음 들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모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위탁 운영인데 어 뭐 얼핏 들으면 인제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그 기존에 현지 일본에 있는 현지 법인에 그 공증을 받고 그리고 저는 보증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법인 명의를 차명을 인제 빌려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그 매물을 계약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인제 공증받고 인제 보증금 주고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일본 기존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는 좀 용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람 그 법인에 쌓여져 있는 신뢰를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 퍼센티지를 좀 나눌 수가 난 그 뭐 계약하기 나름인데 보통 나누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비자와 세금 면에서 좀 용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이제 이것도 역시 관광 비자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냐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방법을 하냐면 이미 일본에서 뭔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일본에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버리고 가기는 아까워서 그 다른 회사한테 위탁 운영을 맡겨 놓고 이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는 이제 어려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는 이제 느낀 점이, 저는 이제 원격으로 이제 1년 정도를 살려 1년 정도를 거기서 살고, 그리고 자리를 좀 잡아 놓고 그 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기간 그 1 년이라는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생각이, 일단 1 년이 될지 2 년이 될지 3 년이 될지 5 년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좀 섰어요.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서 1년 만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인제 갖기 좀 힘들어졌고, 워낙 인제 일본이 그런 어 단기간에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제, 일본은 다 좋은데, 그 일본에서 그 에어비앤비 하는 건 다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게 인제 매물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운데 일본도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인제 일본의 메리트가 사실 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수요?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랑 이제 법이 좋은 거인데, 그만큼 매물은 이제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냐?" 그랬더니,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은 지금 많은 걸 운영하고 계시진 않아요. 모리하우스 사장님이 훨씬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드렸다시피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은 사업을 인제 그거 말고도 한 2-3 개를 다른 걸 더 하고 계셔 가지고 인제 그 이상으로는 인제 아예 감당이 인제 쪼끔 어려우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정도만 이제 한 10개 정도를 인제 운영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모리하우스 사장님은 아예 인제 이것만 하시는데, 내년에 그 새로운 맨션을 한 50개 방 50개 정도 되는 거를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인제 새로 오픈을 하신대요. 그래서 와,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인제 어떻게 하셨냐. 그 매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저기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이제 기존에 작게 작게 하시다가, 잠시만요. 이거를 음 별건 아닌데, 보이시나요? 네. 음. 맨션이라는 건물들이 인제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하는데, 그 사진 보이시죠? 네. 제가 예. 이런 형태인데,
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방을 구해서 지금 이 건물이 이 뒤에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을 구해서 하다가 이 이제 월세 안 밀리고 잘 내니까 건물주가 이제 신뢰가 이제 또 쌓이는 거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방이 나오면은 그 이 방을 "너가 이거 할래?" 라고 되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 월세를 좀 더 준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 집이 예를 들어 7-80 이면 7-8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한 기본적으로 "그럼 나 100만 원 줄게. 나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방 나올 때 다른 방 나올 때 저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 그거 기존 그 임차인보다 좀 더 주고서 운영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인제 땡큐니까 그렇게 방을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 특이한 점이 그 우리나라처럼 임차인을 못 내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제 장사 좀 잘 되면은 인제 내쫓잖아요. 저기 월세 팍 올리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일본은 절대 못 내쫓는대요, 임차인을.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운영하면은 나머지 여기 다 빠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아 사장님 제가 여기 그 나머지 제가 여기 방 예를 들어서 다 50 짜리면 제가 방마다 100 드릴게요. 임차인 좀 빨리 내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부분 쪼끔 이제 독촉해서 쪼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지언정 일본에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쫓는 게 아예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만약에 여기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제 그런 법이 또 저한테는 단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인제 월세를 올리는 것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일본인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야 너 장사 잘 되니까 이 거리 유명해졌으니까 100만 원 줘."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 일본 이게 물론 그 가능한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일본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잘 다 안 올린대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임차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인제 그 모리하우스 사장님이 인제 운영하시는 방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인제 체크인 오사카 이제 사장님이 운영하셨던 방이 있던 곳인데 그 뭐 형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넓은 곳이긴 했는데 지금 뭔 얘기하다 말았지? 잠시만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모리하우스 사장님이 그 원래 운영하시던 건물에 그 건물주분이 다른 그 맨션을 또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가 인제 통으로 비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인제 통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모리하우스 사장님께서 인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랑 그 인제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 그거 인제 그런 게 가능한 거다. 이제 거기서 인제 9 년을 사셨으니까 그 업으로만. 그래서 네. 제가 인제 아이고 제가 인제 쪼끔 그런 신뢰 기반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속도로 나아가기가 쪼끔 어려울 수 있겠다, 한국이랑 다르게.' 그래서 쪼끔 사실 그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가 가지고 빨리빨리 뭐 권리금을 주든 뭘 하든 그 그 자리를 잡고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빨리빨리 늘려서 자리를 빨리빨리 잡아 가지고 저도 베트남도 좀 가고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아 좀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서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랑 와이프는
그래도 조금 이제 멀리 보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 그,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적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적을 뭐라 그러죠? 그 위치가 이제 자기 이제 운영하는 곳이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법인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일본은 이제 시간으로 쌓아 올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일본에도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너가 사업을 할 때 이제 그게 더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총 4개 말씀드렸는데 유학 비자 방법 그리고 법인 설립 비자 어 5천만 원짜리 법인 설립 그다음에 5천만 원 안 들이고 하는 이제 주소지 빌려서 하는 페이퍼 컴퍼니죠. 네. 그 설립 그다음에 위탁 운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결국엔 법인 설립 5천만 원 법인 설립을 지금 생각하고 어 지금 예, 마음이 지금 그렇게 먹힌 것 같아요. 지금 며칠 동안 조금 일본으로 아예 넘어가야 된다니라는 생각으로 언어도 지금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 말고도 일본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 문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뭐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오사카에서는 조금 괜찮대요. 근데 도쿄에서는 더 그게 좀 냉담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한테 그 혈통 의식이 좀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근데 오사카 사람들은 이제 장사꾼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도시라서 네, 돈만 주면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도쿄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어쨌든 그런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두려운데 어쨌든 가려고 저랑 와이프는 마음을 먹고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정말 소중한 경험들 다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닙니다. 이게, 이게 사실 내돈내산이잖아요.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정보들 서로 공유하면서 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정호님한테. 아닙니다. 음, 30만 저도 원 내시, 30만 원 어차피 내실 분이 다들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제이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혹시 지하철이구나. 어, 지하철이라서 안 되겠구나. 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이님은 그러면 나중에 그 후기나 뭐 이런 걸로 그 인사해 주세요. 우리 스카님도 마찬가지고. 이 30만 원 받기 힘드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우리 정우님 판단이 맞는 게 저는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뭔가 레버리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지금이라도 신생법인은 대출이 50% 정도 나온대요. 지금이라도 한국에 있는 신용으로. 근데 음, 그래서 제가 한 10억짜리 건물을 뭐 5억 대출 받아라 50% 정도 뭐 이런 제안도 받고 했는데 뭐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돼서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법인을 세워서 움직이면 법인의 신용이 계속 쌓이니까 아까 체크인 오사카 그분 말씀처럼 법인의 신용이 쌓이면 나중에 그 7, 80%의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경제적 자유나 뭐 건물주를 생각하신다면 일본에서 법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그리고 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싶어요. 당장 뭐 생활비가 궁하지 않으면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내는 게
그 법인의 신용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정우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법인 세워서 하는 게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모든 분들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님께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정우님이 또 뭐 얘기해 주실 텐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유학 비자를 받아서 한다는 거는 보통 유학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제 활동 그런 거를 왜 일 같은 거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근데 유학 비자를 음, 받아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세금 내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자세한 그 유학 비자를 그러니까 자세한 이제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네. 그 모리아 소장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전에. 그 처음에 이제 전에? 시작을 그렇게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고 음, 면은 그냥 네. 비자가 필요한 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자가. 유학 비자가 되는 거죠. 음.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 없이도 그냥 본인이 일본인은 어떤 법인 필요 없이 그냥 에어비앤비를 그냥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세금만 내고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일본인이요? 잘 일본인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세금을 내려면은 뭐 네네. 어떤 사업 비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사업자. 아, 네. 그 그 일본 부분은 제가 마지막 네. 장사님한테 언뜻 들었는데, 네. 네. 그 사업자를 안 내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사업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네네. 언뜻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음. 그 사업자가 없더라도 세금을 네네. 내는 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 일본인이면 모든 게 좀 쉬워집니다. 음. 네. 그래서 음. 네. 일본인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시죠? 네, 어쨌든 일본인이면 음. 그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제가 또 알게 된 분이 네네. 있는데 네. 그분은 어 와이프가 일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 와이프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네. 지금 두 곳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어쨌든 그 일본인이면은 네. 그런 이제 일본인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체류 음. 조건이 이제 맞는 그런 조건만 음. 갖춰지면 에어비앤비 사업은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음. 어려운 게 음. 아니라는 예,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투자 경영 그 비자는 받기가 쉬운가요? 어떤지 궁금해 가지고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과정은 아마도 그 비자를 받기 위한 수속 절차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행정서사라든지 뭐 그런 사법서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그 맡기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비자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혹시 이게 그 간단하게 취득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이 쪼금 궁금해서 혹시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저도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아직 그 설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여태까지 알아본 바로는 걸리는 부분이 이제 두 개를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는 5천만 원을 이제 증빙을 하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어 너가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는 거를 제대로 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관리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한 그 저기 뭐지? 기록이 있죠. 없다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월급쟁이로만의 이제 그런 기록만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 예. 네, 음.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네.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선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경영 관리 비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비자를 받으려고 생각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죄송합니다. 그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영관리 비자 받고 하는 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 이게 어렵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하다 보면 다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행정서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방법을 좀 찾아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음, 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지금 천사님이랑 같이 법인 설립하고 뭐 이런 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아무리 뭐 인터넷 뒤지고 뭐 이래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직접 실전에 들어가서 경험담을 또 공유해야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차근차근히 그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홍구님. 아, 네. 그 매물 구하려고 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시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아, 그 부분은 제 홍구님이랑 똑같습니다. 아, 네. 저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글쎄요. 저는 어쨌든 좀 사람을 이게 일본 참 이게 모순적인 게 제가 하는 말이 그 체크인 오사카 사장님이 일본이 이제 허례 의식 같은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그게 없대요. 그 영업이 없대요. 그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이제 거래처 이렇게 뭐 술 사주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뭐 그룹 회장이랑 뭐 거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그 거지가 그 회장의 덕을 보냐?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장을 일단 잘 보이겠다고 뭐 가가지고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또 가면은 또 예를 들어 뭐 한국인들한테 무릎 꿇어야죠 뭐. 저는 무릎 꿇을 생각입니다. 하나만 주세요 하고서. 왜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신뢰를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용한다기보다 이제 부탁을 드려야지. 물론 이제 그분의 신뢰를 제가 받는 것도 이제 그게 첫 번째겠지만 어쨌든 그 일본인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라는 사람한테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매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도 시도는 안 해봤지만 지금 뭐 스모나 뭐 아시는 사이트에서 그런 그 매물 구하는 게 정말 그 다들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보수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거지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어떤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하시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이제 매물들이 좀 돌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다는 건데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일본인도 아닌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네, 정답. 네.
그리고 뭐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하나씩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저는 저 나름대로 마지막 천사님이나 모리하우스 대표님이랑 계속 그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신용을 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도 무릎 꿇고 있습니다, 현재. 네, 답변이 되셨나요? 이 말을 조금 첨언할게요. 그 오사카 같은 경우 이제 남바, 도톤보리 이제 메인 이 뼈대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떨어지냐의 이제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많이들 운영하시는 게 그 남바 메인 거리에서 한 정거장 이상을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랑 그러면은 두 정거장 벗어난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거기서는 어, 이제 당신들은 안 하신대요. 그런 데서라도 할 거면은 거기는 물건 많으니까 그냥 와서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 현지인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제 일본은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12시면 일단 불 싹 다 꺼지고요. 그리고 뭐 나가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의점 하나 있는 거밖에.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 입장에선 그리고 그 두 정거장을 이제 걸어가기에도 그 행인도 이제 그 중심가로 가기 전까지는 행인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거기가 뭔가 운영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더 웃긴 거는 그 뭐지? 그 남바 이제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집이라고 치면요. 10평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남바 중심에 있는 게 10평짜리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10평짜리는 똑같이 50만 원이래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딜 가나 똑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서 이제 오사카가 이제 관서 지방이고 이제 도쿄가 이제 관동이잖아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관서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남바라고 이제 우리나라 뭐 명동, 홍대 이런 데 훨씬 비싼 것처럼 그게 없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한국인들이 그 알아서 단가를 높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또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홍구님 제대로 답변이 되셨는지. 네. 무릎 꿇는다. 뭐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스모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고 전화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아예 그냥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네. 오사카 말고도 도쿄도 마찬가지일까요? 아, 일본어는 하세요? 아니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일본어 잘하는 친구를 좀 부탁해보려고. 네네네. 네. 근데 저는 그 해보시는 거는 저는 안 해봤는데, 어, 하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이제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홍구님이 하셔가지고 되면 되는 거죠, 사실. 예. 근데 그, 네네. 어쨌든 스모는 이제 저도 이제 메일을 한번 보냈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을 그렇게 빨리 답장 하는 어 저기 분위기도 아니래요. 일본이. 네. 어쨌든 그 좀 메인에서 벗어난 곳에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아예 오사카라고 해서 전체가 매물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매물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중심가에 매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자신이 있으시면은 그런 두 곳 이제 두 블럭 떨어진 곳에서 이제 하시면은 하셔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스카님 집에 오셨나 봐요? 집에 오셨나 본데? 카메라를 네, 켜셨네. 맞습니다. 네.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뭐 뜬금없지만. 어,
우선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좀 굉장히 낯설고요, 지금.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랑 결혼을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한국에서 우선은 베이스를 잡을 건데, 차후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다른 부업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아직 잘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이제 정보 검색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이제 일본인을 통해서 뭐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업같이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늘리는 식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일본인 명의로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정보 좀 얻고 제가 이제 일본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앞으로도 좀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은 교토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 교토 사람이라서요. 그쪽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계획만 우선 갖고 있어서 저도 아직 많이 모릅니다. 좀 많이 배우고 제가 또 중간중간 또 습득하는 정보 있으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제일 그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자친구 또 교토도 교토가 괜찮은 게 아니라 교토가 가장 좋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제일 빨리 하실 분 아니야?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그 교토면은 이제 180일 운영을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런 개념 자체도 아직 잘 몰라서요. 여기 아, 와서 사실 처음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사실 저번 주에 처음 이제 웹이나 1차 자료를 보고 알았고요. 제가 그러면은 아직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 홍구님께서는 그 도쿄에 180일 운영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후에서 180일 아닌 거 아닌가요? 365일로 알고 있었는데. 도쿄 어디를 지금 혹시 생각을 하고 뭐 계시는지 여쭤봐도. 오타구는 뭐 예전부터 됐지만 특구로 지정돼서 도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그리고 특구에 우리가 그 한국적 정서가 그 지역인데, 지역도 맞는데, 면적도 있대요. 면적은 네네. 엄청 뭐 3층 집 아니면 2층 집 막 그 정도 아니면은 충분히 되는 네, 면적이더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작으면 민박 신법이고, 조금 크면 특구 민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커야 한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방 사이즈가 좀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몰랐습니다. 그걸 알아봐야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실무로 막 진행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과 면적 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역만 얘기를 하는데 면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천사님한테 저 들은 얘기인데 면적 정확히 20회배 이상이면 특구, 20회배 이하면 어, 민박신법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세한 거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쿄에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들이 다 거의 360일, 5일 뭐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그게 180일을 넘겨서 운영하는지 180일 안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180일 그 기준을 에어비앤비로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는 일단 180일이 넘으면 에어비앤비 예약을 끊어버린대요.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 내에서. 네, 에어비앤비에서는 그 이제 180일 이상에서는 이제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법으로
좀 돌려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운영들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그 특구가 이제 오타쿠만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전혀 특구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만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좀 다른 얘기 하고 계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찾아놓은 게 있는데. 찾아본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네. 나중에 요거는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이건 진성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고급 정보니까 우리만 알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요 부분도 조금 공부해 나가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예요. 다들 그 특구민박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특구민박의 지역이 어딘지 뭐 이런 걸 지도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그거 그, 진성 회원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참조하겠는데. 민박구, 일본 네, 후생청 후생청 그쪽 사이트에 홈페이지 번역한 거랑 거기에 사진 있어요. 사이트. 저도 그거는 찾았는데 일본어라 번역을 해보니까 뭐 좀 애매해서 제가 네, 올리지는 어쩔 않았는데. 때는 호텔이라고 나오고 어쩔 때는 민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 민박구 사이트라서 네, 아마 민박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인터넷 어디 뒤져봐도 특검인박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놨지 뭐 정확하게 음, 뭐다라고 딱 그 정리해 놓은 건 없더라고요. 뭐 후생청 가도 냈는데 사실 그거 봐서는 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고하기는 좀 뭐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우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 공부해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그래서 그 180일은 어디에서 정보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민박 신법에 나와 있어요. 민박 신법이 그 도시민박법, 그러니까 한국은 도시민박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민박신법은 일본 2018년부터 시작된 그 일본의 도시민박법인데 네. 그 규정에 180일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박신법에. 다만 특구민박은 360일 가능하다. 근데 그 특구가 늘어나는 연도가 다 2018년도 그쯤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도쿄도 다 아니요. 늘어났고. 2018년도에 민박신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민박신법 18년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불법과 뭐 이 합법을 왔다 갔다 했는데 2018년 민박신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민박신법에 의한 허가든 특구민박에 대한 허가든 룩한법에 대한 허가든 요 세 가지를 받아야 에어비앤비에서 등록을 받아줘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2018년도에 에어비앤비 물건이 많이 빠졌다는 그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찾아본 거로는 2023년도 이제 참이요. 민파쿠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 네, 2023년도 글에 그 도쿄도는 이제 오타구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나와 있어서 저도 이걸 보고 그 다른 데서는 이제 도쿄도 전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글을 보고서 저도 이제 처음에 도쿄를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더 알아보다가 이 글을 발견하고 뭐지 하고서 이제 아 물어봤더니 제가 이번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도 그 두 사장님들도 이제 그렇게 아시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인지를 했었는데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돼. 네. 지금 링크랑 사진을 보냈거든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사진 보낸 거 이게 그 번역한 건데 1차 이게 지정, 지금, 2차 지정, 네네, 3차 보고 지정 있는데요.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는 약간, 이거, 이제 민박 특구랑 그 일반 특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일반 특구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MLIT로 시작하는 홈페이지가 민박후 잠시만요. 홈페이지라서 지금 보내주신 네, 게, 민박시법이에요. 네. 지금 민박후 그 보내주신 사이트를 보면은, 그 도쿄도 오타구를 비롯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그리고 국가전략특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써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쿄도 오타구라고 이제 얘기를 딱 해놓는 게 이제 그런 의미 아닐까요? 아, 그거는 도쿄랑, 아니, 저기 오사카랑 오타구가 처음에 됐던 데고, 그 이후에 이제 네네네네. 특구 지정이 된 거가 쭉 특구가 엄청 많이 지정이 돼서 특구 지정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호텔업법의 특례 내각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번역 누르면은 음, 특구 민박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특례 규정. 국가전략특구 지정 지역 이제 탭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번역했던 사진 네네. 나오고 지금 거기로 뜨는데 이게 이 사이트가 지금 그 민박신법 사이트랑 관련이 있는 사이트인가요? 네, 그렇죠. 민박신법에서 이제 내각부 홈페이지로 이제 링크 걸어서 넘어간 거니까. 음, 그 이건 좀 제가 더, 요거 네네. 저기 마지막 천사님한테 대표님한테 네네. 얘기해서 정확하게 조금 그 네, 정확한 네네. 개념하고 요거를 특히 오사카 중심으로 어느 지역이 민박 특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면적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지 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마지막 천사님이랑 또 한 3차 웨비나 정도 웨비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더 얘기해봐야 시간만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서 1시간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우리 저 제이님 지금 어디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인사 잠깐만 해도 될까요? 예,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어우,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세미나도 제 일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30분 늦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세미나도 너무 제가 인상 깊게 이제 들었고 해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일 정보도 없고 제일 뭐 에어비앤비에 관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베트남 하셨을 때, 이제 그때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인터넷에서 다른 분 하시는 거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일본에 관련된 걸 하신다길래, 일본도 마침 또 관심도 있기도 하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다 못 들었지만, 너무 좋은 정보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해주시고, 이렇게 개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 뭐 소개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에어비앤비를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특별히 막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에어비앤비와 사실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세미나 주최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지난번에도 얼굴을 뵀었고, 그래서 얼굴이 저는 낯이 익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지난번에 좀 길게도 되나요? 근데 너무 네네. 이게 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베트남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뭐라고 에어비앤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때도 에어비앤비 이렇게 베트남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공감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겁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또 나눠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기회를 또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도 꼭 참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네네. 뭐, 사실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고, 어, 주최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 자, 1시간 반 정도인데, 지금 뭐, 저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아침 9시, 8시 반이에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요쯤에서 좀 마치도록 하고, 아까 제이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카페에 뼈를 묻어야죠라고 농담으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요거 운영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용기 내서 이제 정우님이 해주셨는데, 추후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좀 본인들의 경험들을 좀 이렇게 나눠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물론 당연하게 저는 나누고 있지만,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정보만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분한테 빚을 졌나 할 정도로 좀 약간 정보만 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좀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우님처럼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또 제가 아는 정보들도 같이 또 정우님하고 나누면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맥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난 것도 인맥이고 다 이래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뭐 상생할 수 있으면 서로 커갈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30만 원을 안 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 켜셨겠지만 뭐 농담입니다. 이렇게 실명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계, 뭐 이렇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대가 바라지 말고, 저는 사실 대가 바라는 거 없어요. 뭐 뭔가 제가 나눠주면 나중에라도 큰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는 거지, 뭐 당장 뭐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건 없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단 요 분들만 한해서 오신 분들만 한해서 제가 얼마든지 도울 의향이 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제가 대가를 바라거나 이러면 나중에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후기. 자, 얼굴 지금 깠습니다. 지금 8명 들어왔어요. 8명이 다 올리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10% 올리시더라고, 10%. 근데 후기 올리셔서 정말, 잠깐만, 뭐, 채팅이 올라오는데? 너무 좋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웃기네. 이런 글 좋아요. 보보님은 한국이나 일본에 다시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야죠. 가서 지금 일본에서 법인 설립하고 아마 저는 지금 베트남하고 일본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법인 설립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긴 하지만 시작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제가 가보려고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시작을 할 때 한 번 정도
가려고 하고, 그때 되면 뭐 또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일본이나 베트남에서 한번 조인 하시죠. 아니면 한국에서 조인 하셔도 되고. 한국에 오실 때 오픈 모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언제쯤일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당장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당장 내일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근데 뭐 사실 지금 제가 지금 글을 쓰다가 만 개 있는데, 제이슨하고 오스틴이 하는 유튜브 정독을 하다가 그 친구들 유튜브나 이 사업 방식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뭐 욕을 지금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들 사업 방식 괜찮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 패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유튜브 제가 정독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진 않는데 단서를 찾아서 제가 알아냈어요. 알아내서 지금 그 친구들 마이애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달라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지금 달라스를 갈 생각이거든요. 달라스에 가서 이 친구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에어비앤비 프렌들리 아파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먼트인데 그 도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아파트먼트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 지역에 몇 군데 아파트가 있던데 그 아파트를 한번 지금 가보려고 가서 직접 이 친구들처럼 영상들 찍고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과정들을 좀 보려고 지금 18일 날 달라스로 넘어가거든요. 달라스하고 오스틴 제가 또 거기에 연고지가 좀 있어서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진성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기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 카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글에는 된다고 써 있어서. 이거요? 제가 쓴 거 맞는데? 맞아요. 여기 보면 365일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서. 특구 민박이 365일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민박 아니요, 민박 신법 중에 특구 민박은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들?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자, 오늘 모이신 8분이 혹시 징기스칸의 10마리의 개 얘기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모르세요? 징기스칸이 굉장히 세계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세계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10마리의 징기스칸의 10마리의 개라는 게 징기스칸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징기스칸의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10명이 돼요. 그래서 그 10명이 모여서 맹약을 맺었다고 해서 징기스칸과 10마리 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10명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그런 징기스칸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분이 계신데 지금 8마리의 개라고 제가 좀 어감이 이상한데 실제적으로 징기스칸 전기에 10마리의 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8명이서 한번 같이 카페를 중심으로 한번 이뤄내 보시죠. 제 비전이자 꿈입니다. 감사합니다.